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비가 살살 내리고 있고요. 가을, 추수 때는 별로 안 좋은데요. 좀 해가 나야 되는데. 자, 계속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문제집 몇 쪽인가요? 문제집의 208쪽이죠. 문제집 208쪽. 건축물의 면적, 그쪽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 내용들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따로 필요하면 짚고 내용 계속 가도록 하시죠. 6번 문제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건폐율, 건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맞고요. 2번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맞죠. 3번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한다 맞습니다. 국토계획법에 7972422 500, 1500, 4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건축법에서 위 3 국토계획법 기준을 완화할 수 있지만 강화할 수 없다 X예요. 특별법에서 정하기 나름이죠.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1조각 분립에서 높이 제한될 수 있는 거죠. 틀린 거 4번. 7번 문제요. 1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가 있네요. 7번 문제는 일단 머릿속에 떠올릴 뿐만 아니라 건대요, 연대이죠.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을 쓰고 푸시는 게 가장 깔끔하죠. 쓰시는 게 낫습니다. 동그라미, 박스에 하나의 건축물로 지하 2계층, 지하 XX, 지하 2계층 XX 전혀 관계없죠. 지주피드 빼주니까요. 지상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붕은 평지붕. 동그라미, 건축면적은 500 전혀 관계없고요. 지하층 포함 각층 바닥면적은 480. 동그라미 세 번째, 지하 2층, 지하 2층 XX 지주피대 빼주는 거죠. 지하 1층 XX 지주피대 빼주는 거죠. 네 번째, 지상 5계층 전부 업무실로 사용된다. 그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썼고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썼고요. 문제 대지면적이 얼마래요? 1000이죠. 1000입니다. 그리고 지하층 빼고 5계층 얼마씩 5계층이요? 480씩 5계층이죠. 480 곱하기 5입니다. 또 이걸 또 어떤 경우요? 480 곱하기 5를 하고 또 1000으로 나눴다가 또 그걸 다시 100으로 또 나눠서 퍼센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모는 퍼센트 남아있으면 되잖아요. 5가 있으니까 여기를 얼마고요? 240 곱하기 2인 거죠. 따라서요. 그 다음에 10하고 10 하나 약분 됐으니까 분모에 얼마 남는 거고요. 100이 남는 거고요. 계산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다음에 분모에 얼마 남고요. 240 남는 거죠. 240%입니다. 8번 문제요. 건축법상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8번 문제 역시 쓰고요. 용은 대분의 연을 쓰시고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다음에 대지면적 2000 표시요. 지하 1층 X요. 지상 1층 필로티로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면적은 800제곱미터. 필로티 X요. 필로티 얘는 우리 시험에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주차장 이어서 용적률 산정세 지주피대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필로티는 아예 뭐에서 빠져요? 바닥면적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 2, 3, 4, 5, 6 몇 계층이요? 5계층을 얼마씩 쓰고 있대요? 800 쓰고 있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지면적이 얼마고요? 2000이죠. 2000이고 800씩 5계층을 쓰고 있대요. 800씩 5계층을 쓰고 있대요. 꽁 하나 없애면 되고 2로 약분하면 100 되고 40이죠. 따라서 100분의 200 200%가 되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짚고는 가시죠. 요약집에 면적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 보시면 208쪽이요. 208쪽에 4번 바닥면적이 있고 5번 굵은 5번 연면적이 있고 6번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에서
여기서는 뭘 뺀다고요? 그러니까 지주피대를 뺀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지주피대가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 다시 와서요. 8번 문제 보시죠. 그러니까 8번 문제, 그러니까 8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지금 지하 1층은 그러니까 여기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빼주는 거죠. 지하 1층 빼고 두 번째 동그라미요. 세 번째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상 1층 주차장이니까 빼는 게 아니라고요. 요게 아니고, 그러니까 걔는 지금 세 번째 동그라미는 필로티인 거죠. 필로티는 요약집 208조, 그러니까 굵은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1번, 필로티 빼준다가 있죠. 그래서 필로티는 아예 어디에서 빠져요? 바닥 면적에서 빠지는 겁니다. 필로티는 아예 바닥 면적에서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지금 연면적은 그러니까 지하 1층 천과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5개 층 쓰면 얼마나 편해요. 5개 층 800에서 얼마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4,000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건축물 그러니까 면적 그러니까 1,000과 4,000 중에서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 때 얼마가 빠지는 거고요. 1,000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필로티는 아예 어디서 빠지는 거였고요. 바닥 면적에서 빠지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빠지든 저기서 빠지든 아무튼 뭐 빼는 거니까 답은 200%인 거죠. 그러니까 9번 문제요. 9번 지하층 2개 층, 그러니까 지상층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600이고 바닥 면적의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이다. 이런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 공짜 문제입니다. 그림만 그리면 공짜죠. 그림 그리시고요. 그림 안 그리면 복잡하게 느껴지고요. 그림 그리면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고요. 어떻게든 그려보세요. 그런데요, 얘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3D 입체 모양으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낫겠죠.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지표면 선 긋고요. 일단요. 지표면 선 긋고요. 지하층 2개 층부터 시작했잖아요. 지하층 2개 층이요. 그 그림 그리셨나요? 지금 동영상 없으면 지금 다녀보겠는데요. 그리면 공짜고 안 그리면 어렵고 그런 겁니다. 네, 7번 보시죠. 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는 안 그려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하층 2개 층이고 지상층은 층의 구분이 명확치 않고 건축물 바닥은 600인데 그 중에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12m이고, 그러니까 뭐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16m이다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마다 층으로 하나의 층으로 구분하고요. 4m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3층 높이고 여기는 4층 높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많은 곳으로 세니까 얘는 몇 층짜리가 되고요. 4층짜리가 되는 거죠. 뭐 그림 안 그리면 그러니까 틀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그림 그려야 되는 문제들 뭐 9번 문제와 같은 것들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 면적과 층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2번 맞으니까 그냥 빼고요.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바닥 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맞죠? 각 몇 층 바닥 면적, 몇 호 바닥 면적. 동그라미 4번 지하층은 층수 산정 시 산입한다 X요. 63빌딩 거짓말 60빌딩이죠. 동그라미 5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연결이 틀린 것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니까 공짜 문제죠. 요건 쓰시고요. 그러니까 11번 문제 옆에 대지의 분할 제한, 작게 쪼개지 마라. 법에 어긋나게 쪼개지 마라도 있지만, 뭐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작게 쪼개지 마라인 거죠. 숫자 얼마 이상은 나와야 되고요. 60, 150, 200 쓰시고요. 그러니까 60, 그러니까 150, 그러니까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그건 어차피 짚어가면 뭐 다 요건 그대로니까 안 써도 뭐 짚으면서 갈 수가 있죠. 그래도 쓰고 가시는 게 편하고요. 인생의 주기는 뭐 요건 안 쓰지만 60, 150, 200은 쓰시는 게 깔끔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주기는 60이고 150, 15야 더별근범에 공상 빠지고 이태백 녹지에 누워 있는 거죠. 3번 공업적 152죠. 그러니까 200 틀렸고요. 그러니까 12번 문제요.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옳은 것은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좀 시간 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책에 212쪽이죠. 그러니까 212쪽. 그러니까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러니까 저쪽 창가로요. 그러니까 빨래 건조대가 있죠. 거기 명기적이 있고요. 거기 지금 햇볕이 닿아서 그러니까 명기적이 보송보송 마르고 있습니다. 그게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입니다. 먼저요. 첫 번째, 그러니까 햇볕 쬐고 살자. 그러니까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자. 똥기저귀에 햇살이 닿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깐나내기요. 어디 깐나내기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요. 깐나내기이죠.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요. 일반 주거지요. 깐나내기.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건물들 다 용도 변경 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다 햇볕이 쫙 들어와야 된다. 남의 일을 가리지 말자. 정북방에서 거리떼는 게 원칙. 그러니까 피해받는 사람 없으면 정남방에서 거리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 깐나내기 살고 있는 지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깐나내기 살고 있는 건물을 따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요? 공장이요? 공장 깐나내기요? 창고 깐나내기요? 공동주택 깐나내기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살고 있는 깐나내기죠. 그러니까 글자를 그냥 많지 않으니까 외워버리면 끝입니다. 외우면 끝인데 그래도 추지를 보시자고요. 깐나내기요. 아이고 깐나내기요. 어디 깐나내기요? 어디 깐나내기부터요? 어디에 살고 있는 깐나내기 했고요. 그러면 그 지역 깐나내기는 됐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 중에 아이고 저쪽 깐나내기는 어떻게 한대? 그 다음 어디예요? 건축물인 거죠. 그래서 기타 지역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명동 한가운데 그러니까 뭐 태극기 휘날리며는 되지만 똥기저귀 휘날리며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 그러니까 일본인 관광객, 명동 한가운데서는 햇볕 포기하자고요. 그냥 상가 타닥타닥 붙여야 된다. 어디에서는요? 명동에서는요. 명동에서는 상가를 타닥타닥 붙여서 지을 수밖에 없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건 아시는 거죠?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쏘른말로 뭐라고 한대요?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A단지, B단지, 그러니까 옆단지 L을 가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옆동 L을 가려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세 번째, 그러니까 찌그만 거 봐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2층 이하, 그러니까 8m 이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됐습니다. 이거 넘어서 나온 적 없고요. 그러면 딱 요거 하나죠. 그러니까 정남방향, 그러니까 제경,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212쪽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기종에 불과하고 건축물 높이를 정남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시군구가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부터 6번,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새로 개발되는 지역. 7번 건축이 금지된 공지. 그러니까 8번 합의한 경우 북쪽에 피해보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쪽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남해향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죠. 하나도 빠짐없이 두 쪽 다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오시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210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정방향, 인조대지 경계선 기준에서 1조 확보를 적용한 데는 대상 지역은 상업 X요. 깐나내기요. 어디 깐나내기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깐나내기죠. 전용주거, 일반주거인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의, 그러니까 채공방향 1조권 적용 대상 지역은 그러니까 유통 X요.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제외가 있으니까
중심 일반이죠. 유통 X,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한, 명동을 제외한 지역이다. 명동에서는 건물을 다닥다닥 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덩어리, 그러니까 두 번째 덩어리에서 그러니까 옆단지 해를 가려도 안 되고 옆동 해를 가려도 안 된다. 101동이 102동 해를 가려도 안 된다. 아주 복잡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주 복잡한 규정이 있는데 그 복잡한 규정을 다 지키든지 아니면 가장 짧은 날, 동짓날 몇 시간 들어오면 되든지 2시간 들어오면 되든지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칠판요. 첫째 줄에 문제 첫째 줄에 2동 이상 있었죠. 2동 이상이 지금 이 전체 중에 어디예요? 옆동을 얘기하는 거죠. 옆동 가려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자리인 거죠. 둘째 줄,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짓날, 해 짧은 날, 동짓날 기준으로 9시부터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해서 1조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시간이면 기저귀 살균은 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과 그 단어를 삭제 없애시고요.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채광 방향으로 1조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공동주택 중에 여기 기숙사는 빠진다라고 하는 건데 학교, 공장 그런 쪽이니까 기숙사만 제외한다. 다세대 주택 깐난애기 살고 있죠. 기숙사에 깐난애기 키우는 대학생 많아요. 대학교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깐난애기 키우면서 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동그라미 5번이요.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인 거죠. 신도시 대조성사업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정북방향으로 1조권 적용을 정남으로 할 수 있다. 피해보는 사람 없으니까 남향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이 맞고요. 13번 문제요.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국토계획법 걸치는 경우가 뭐가 있고요? 3366 공유방 녹각이 있죠. 3366 공유방 녹각이 있고 여기서요. 고미방에 뭐가 걸치면 건축물이 걸치면 대지 건축물 전부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관계없이 X형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XXX형. 틀린 거죠. 요약집 보시면 요약집에 211조 그리면 굵은 2번 그림 동그라미 1번 80m 이하로 한다. 동그라미 2번 그 블럭에서 업무시설은 80 이하, 판매시설은 70 이하로 한다. 동그라미 3번 그 블럭에서 그 자리는 100m까지 할 수가 있다. 정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문제 와서요. 13번에 동그라미 2번 틀렸고 용도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건축물의 방어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사선 그 구역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다 X요. 적용하지 않는다. 돈 들여서 방화벽 쳤습니다. 저 건너편까지 소방설비를 추가로 갖출 필요가 없죠. 동그라미 4번 두째 줄 끝에요. 높이 제한을 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3층 X 2층이야 높이 12X 8m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 그러니까 북쪽에 건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으니까 피해보는 사람 없죠. 피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축물 높이를 정북 X요. 정남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높이하로 해야 한다. XX요.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북쪽에 피해보는 사람 없으면 남향으로 할 수가 있다. 됐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다음에 212쪽에요. 1번. 특별건 6장 여러 것들한 것들이 있습니다. 1번 문제 특별건축구역 옳은 것은 있고요.
그러니까 요약집, 그래,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요약집에 189쪽이요. 그러니까 189쪽. 그러니까 사장, 특별건축구역, 그러니까 굵은 1번, 디자인 자유구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양괄 1번,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지도사가 따로 정한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3번, 보전 땅에다가는 지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적용의 특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줄 건폐율 용적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전부 일부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수설주차장, 공원. 동그라미 4번,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단 용도지역 등등은 손댈 수 없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등은 자동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굵은 2번, 그러니까 특별가구구역, 카페거리가 있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는 셋째 줄 미관지구,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다음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카페거리로 정할 수 있다가 있죠. 다시 문제 와서요. 1번 문제, 특별건축구역,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X요. 다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것이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어찌고 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X요.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하지 마라고 돼 있죠. 거기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자는 지정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15일 X요. 30일인데, 지금, 문제집, 212쪽을 보고 있고요. 지금 동그라미, 3번에, 1번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거기서 그러면 15일 이게요, 30일 이게요. 그게 무슨 상관이요, 우리하고요. 공인중개사하고 중개활동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게 날짜가 초점이 아니었고, 옛날에 이 문제가 출제됐을 당시에는, 그 관청, 시도지사는, 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시도지사는 지정할 수가 없는데,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그냥 X, 그냥 공짜 문제였던 거였어요. 공짜 문제로 나온 거였고, 지금은,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날짜가 그냥, 거리가 돼버린 거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3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4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사전거구역, 개별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사전거구역, 특별건축구역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에 적용할 수 있다. 멋진 작품 하나 올려라. 맞죠? 4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국토계획법 어지간한 것 같이 자동방으로 넘어가지만 용도지역 지정이 쓴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 X요. 용도지역까지 자동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용용용은 자동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옳은 것은 4번. 2번 문제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는 장소로, 옳은 것은 그냥 4번이네요. 이런 거 어떻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가는 거죠. 개발되는 것들은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죠. 4번은 보전 땅에서 지정할 수가 없는 곳이죠. 애당초 보전 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상지. 3번 문제요. 3번 문제 세모하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민법에서, 11번 땅, 12번 땅 있으면, 여기다 건물 지을 때 얼마는 떼라고요? 0.5m 떼라는 게 있죠. 그런데 민법에서 얘기고, 건축법에서, 거리를 종류마다 어떻게 떼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모하시고 찾아볼 수도 없고요. 답은 1번이라는데 읽지도 마시고요. 그러면 이 규정이 원래는 뭐냐, 이 213쪽 A4용, 아무튼 요 종이로 두 쪽이 더 걸려 있습니다. 요 지금 깨알 같은 동그라미 1번 같은 글씨들이 두 쪽이 쓰여 있는 거라고요. 보실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냥 문제만 보시면 건축법인상 대지 안에 공지기준과 관련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6m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의 자는 다음 범위에 따라 해당 지방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고요. 관계없고. 4번 문제
건축법령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특별건축구역이고, 동그라미 2번, 투기과지구는 5편 주택법.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6편 농지법. 4번, 토지상환채권은 뭐예요? 판교 상가탁지.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2죠. 그러니까 2편 개발법. 5번, 시범도시는 1편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5번 문제. 그러니까 역시 세모하시고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옥상 조경. 건축물 옥상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경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가 그러니까 30 이렇게 콘크리트로 덩어리 항아리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박스 만들어 놓잖아요. 나무 몇 개 심어 놓고요. 그 30을 해줬으면 땅에 해야 되는 조경 얼마를 한 거로 봐준다고요? 20을 한 것으로 봐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나무 심는 게 기본이죠.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은 땅바닥에다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 이하는 기타 이렇게 이것저것이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대목도 있습니다. 책 간단히 보고 가시죠. 나왔으니까 책을 보시면, 그러니까 요약집에, 그러니까 214쪽이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214쪽, 그러니까 6장, 굵은 1번, 구조안정, 그러니까 표가, 그러니까 점선까지 해서 5줄이라고 치죠. 첫째 줄, 지붕 있으면 건축물, 건축물은 허가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울 수 없죠. 그러니까 214쪽에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 3번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외워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모나미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죠. 아니면 이것까지 외우시면 더 좋고, 책을 다 외우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다른 노력이 더 낫지, 이런 거 외우고 있을 시간은 없다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표 첫째 줄, 허가받아야 되는 건축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모든 건축물 허가받는 게 원칙이죠. 설계자가 구조안전 확인해야 된다. 건물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내진 성능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지진에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둘째 줄, 5줄 중에서요. 둘째 줄, 셋째 줄, 2층 이상 등등. 그러니까 둘째 줄, 아래 2층 이상 등등 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착공 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건축주 단 돈으로만 맡기지 말고 지손으로 직접 손에 한번 들어라도 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둥 거리 10m 이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줄, 5째 줄이요. 그러니까 5째 줄 6층 이상 어찌고저찌고, 그러니까 넷째 줄 아래 6층 이상 건축물 등은 설계자가 지 마음대로 설계할 수는 없고 더 센 자격증, 그러니까 건축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봐서요. 그러니까 6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건축법령상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할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면 문제 6번 문제 어느 언제에다가 얘가 지금 몇 층 이상이에요? 2층 이상이죠. 2층 이상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이 틀렸고요. 5번 기둥 아까 몇 미터 이상이래요? 10m 이상, 10 이상인데 8m짜리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문제도 똑같고요. 7번 문제 셋째 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했다. 몇 층 이상이요? 2층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쪽에 동그라미 4번이 틀렸다는 거고, 기둥 그러니까 요건이 얼마였고요? 10m 이상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5m짜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약집 200쪽이요. 요약집 200쪽.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대지안에 조경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 심어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하려면 나무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다음은 나무 심지 않아도 된다. 1번 녹관농자, 2번 3번 찌끄만 공장 1,005, 5,000. 그러니까 5,000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1,500 미만의 공장, 산업단지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7번 찌끄만 물류시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조경해야 된다. 4번 대지의 분할 제한, 동그라미 1번 짧게 쪼개지 말라는 앞에 문제가 따로 있었고, 201조 공개공지 확보,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건축물을 지을 때는 공개공지 내놔야 된다. 바글바글 지역, 첫째 놈 1준이, 셋째 놈 3준이, 1준 상준에다가 바글바글 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다중이용시설 지을 때에는 세 번째가 공개공지 10%까지 내놔야 된다. 땅 줄어들고 건물 날씬해지고 매장면적 줄어드니까 위로 붙여서 원래 건 찾아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한다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8번 대제 조경, 공개공지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공개시설에 선축하는 거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이상인 4성 긋고요. 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뭐죠? 도시공개시설은 의미가 있지만 면적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적용 조치를 하여야 한다. XX.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첫째 주부터요. 가설건 옆에다가 3년 플러스 연장. 3년 쓰고 버릴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무 심어봤자 나무 뿌리 내리기도 전에 건물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적용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고요. 5,000, 그러니까 3번 녹지지역 다 나무죠. 나무 심을 필요 없죠. 녹지지역에 나이트클럽이든 공창고든 아파트든 간에 관계없이요. 적용 조치를 하여야 한다. XX. 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상업지역 건축물에 건축하는 그러니까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 100분의 10. 대지 면적이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XX 100분의 10 이하로 하는 거죠. 이하. 동그라미 5번 공개공지 설치하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사선 긋고요. 그건 맞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에 적용할 수 없다. X요. 높이 얼마요?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죠. 옳은 것은 2번. 그러니까 9번 문제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건축 범위상 대지의 조치가 사선 긋고요. 면제 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을 물어보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자연 빼고요. 녹지지역 다 나무죠. 나무 안 써도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상업지역 인 대지에 건축하는 사선 긋고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류시설 찌끄만 물류시설 그 자체로는 나무 안 심어도 되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때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니까 나무를 심어야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5,000에서요. 그러니까 연면적이니까 땅 5,000 그냥 5,000 아시죠? 5,000입니다. 5,000니까요. 그러니까 5,000이 더 크고 그다음에 1,500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고요? 땅이 5,000이고 거기 올라서는 그러니까 면적이 1,500인 거죠. 1,500 미만. 그러니까 1,000짜리 공장 하지 않아도 되죠. 축사 나무 안 심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5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무 안 심어도 됩니다. 심어야 되는 것은 2번. 그다음에 10번 문제요. 그러니까 공개공지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박스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그러니까 대지에 그러니까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인 거죠. 답은 2번. 11번 공개공지 확보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아닌 것은 짝지보다도요. 확보대상에다가 그거 쓰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머리로 하시는 것보다도요. 눈으로 하시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죠. 1준 상준에서요. 그러니까 첫째 놈 1준이, 셋째 놈 3준이 1준 상준에서 바글바글 다중형 할 때는 그러니까 빈 땅 내놔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일반공업 X요. 그러니까 일반공업은 공업지역이죠. 공업단지 그냥 아침 출퇴근 시간만 좀 바글거리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글바글 할 리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12번 건축부상 건축물 일부라도 어느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용도지구 규정을 적용하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문제가 좀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배트공과 같이 막 설치고 나오는데요. 3366 공유학 녹각이 있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걸치는 경우가 3366 공유학 녹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건축법 오게 되면 숫자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고도지구 그러니까 남산 주변 한남동 12m 이하로 지어라. 건물 무너져서요.
12m 넘으면 건물 무너져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건축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냥 미방녹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방녹각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방어지구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은 아시죠? 건축물이 이제 국토계획법에 똑같은 거고요. 고도지구 미관지구에 걸치면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물이 방어지구에 걸치면 흙은 불타지 않으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어느 지구에 걸쳤을 때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그쪽 규정을 적용한다. 답은 4번 미관지구가 되는 거죠. 13번 문제요. 그러니까 빈집정비, 틀린 X요. 그냥 뭐 쭉 그냥 법조문 열고 해놓았고요. 동그라미 1번이 틀렸답니다. 그러니까 특특시군구는 거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그러니까 6개월, X,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 바로 있는 빈집이 위하다고 인정하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 거고요. 다음 14번 문제요. 세모하시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조, 안전, 피난, 소방, 뭐 이거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건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또 알 필요도 없고, 뭐 3년에 한 문제 그냥 나오면 뭐예요? 모나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지구 안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X요. 뭐 동그라미 5번이 틀렸답니다. 방어지구 안에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 이상 공작물은, 그러니까 저 위에 있거나 바깥에 붙어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불타면 안 되죠. 방화지구 자체가 건물이 다닥다닥 연소 방지, 그러니까 14번 문제에 있는, 그러니까 방화지구 위에다가요. 그냥 국토계획법 그거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고경민 주제, 그러니까 보시기에 빵 터지네. 그 빵 터지네. 방화지구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화재 X, 그러니까 연소 방지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소의 연자는, 그러니까 연기 연자가 아니라 연이어 타 들어가는 것을 막자, 뭐 그런 겁니다.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한도 A동 불나고 그 옆동, 그러니까 뭐 재래시장 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불 쭉 타 들어가는 걸 막자. 그게 이제 애당초 방화지구인 거고, 그러니까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지붕 위나,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은 방화 구조로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5번이 뭐가 틀렸대요? 둘째 줄에 방화 구조 X요. 그러니까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걸로 알아고요. 뭐 돌이나 아니면 뭐 콘크리트나 뭐 그런 걸로 해야 된다. 뭐 나무로 하면 계속 더 불이 타겠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요. 역시 세모하시고, 그러니까 옥상광장, 그러니까 틀린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그 5번이 틀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5번 틀린 것을,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러니까 뭐 그때 아무튼 5번, 지금 5번이 지금 5줄인 거죠. 그러니까 5번이 5줄인데, 그러니까 책 보시죠. 책의 209쪽이요. 책의 209쪽 굵은 6번이 있죠. 지난번에 쭉수 말씀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그 굵은 6번이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근데 용적률 산정 때 뭐 뺀다고요? 그러니까 지주피대 뺀다는 거죠. 그냥 그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거기에 피난 안전구역이요. 그러니까 괄호, 그러니까 작은 3번, 30개 층마다 텅 비워둔 안층. 그러니까 텅 비어져 있으니까 탈 게 없죠. 거기에 사람들 도망가 있다가 구조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 연이어 타 올라가는 걸 막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70층 건물이면, 그러니까 피난 안전구역이 몇 개 층은 있어야 돼요? 2개는 있어야죠. 30개 층마다 텅 비워둔 층이니까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대피공간,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불이야 도망가자. 땅으로 해서 멀리 도망가야죠. 다 도망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건물이 크다고요. 건물이 크고, 그러니까 이 위에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도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도 도망가야 되고요. 요 땅으로 도망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옥상으로도 도망와서 여기서 구조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그 옛날 뭐 2001년, 그러니까 9.11 테러요. 그 9.11 테러 비행기 터져갖고 죽은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계단에 다 서 있었어요. 그냥 계단에 쭉 다 있었었죠. 뭐 150층 가까이 되는 건물 사람들이요. 다 계단에 서 있다가 무너져 내리면서 뭐 죽었고, 또 일부 사람들은 뭐 그걸 갖고 9.11 테러 그 배경에 대해서 별별 또 음모론들 많은데 그건 뭐 쓸데없는, 아무튼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고요.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크면 위로도 도망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가 이게 몇 층 이상이고요? 11층 이상. 또 위가 얼마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도망가야 된다. 그게 평지붕이면, 그러니까 여기다 위에서 내려봤을 때 H 동그라미 뭐가 있어야 되고요? 헬리포트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평지붕이 아니라 뭔가를 달아놨으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이런 동그라미 달아놓기도 하고요. 그러면 헬기가 앉을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헬리포트를 두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조받을 수 있는 공간을 두거나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평지붕일 때는 헬리포트, 그 다음에 경사지붕, 평지붕이 아닌 모든 것들이요. 그것들은 대피공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고요? 그 대피공간이죠. 지주피대. 4번,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로 11층 이상 층 바닥면적 앞뒤가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도망가야죠. 옥상으로 도망가야 되고, 평지붕이면 헬리포트, 경사지붕이면 대피공간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 대피공간입니다. 그래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15번 문제에 틀린 것은 5번.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앞뒤가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옥상에는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사선 긋고요.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는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지주피대의 그 대피공간입니다. 답은 5번. 그러니까 16번 문제요. 그러니까 지능형 건축물 틀린 것은 건물이 지능이 있대요. 뭐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요. 이런 건 할 수도 없는 거죠. 허가권자는 징용 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 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으며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17번 문제요. 건축협정과 아래 결합건축 있네요. 그러니까 책 193쪽이요. 그러니까 193쪽 먼저 그 191쪽을 보시면 191쪽에 굵은 3번 그러니까 건축협정이 있죠. 왼쪽이요. 각각마다 알아서 짓지만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협정 맺은 땅을 전체를 한덩으로 봐주고 협정 맺은 건물을 전체를 한덩으로 봐준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193쪽 세부적인 사항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세부적인 것까지 다 짚어보면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적용에는 용적률은 안 되고 건폐율만 통합 적용이 되고 완화 적용에는 건폐율 용적률 다 된다. 그러면 용적률 통합 적용은 뭐고요? 왼쪽 192쪽 동그라미 3번 6째 줄. 그러니까 이 건축협정에서는 용적률은 통합 적용이 아니고 두 개 대지에 대한 용적률 통합 적용은 무슨 제도이고요? 결합건축 제도이죠. 193쪽 그러니까 양괄호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전원 합의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전원 합의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쭉 알으세요. 동그라미 1번에 제일 아랫줄 괄호 위 2, 3, 4 전면 철거가 아니므로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 1인인 경우에도 둘째 줄 끝에 협정 체결할 수 있다. 한 장 넘어가세요. 195쪽 양괄호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둘째 줄 시군구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협정을 폐지하려면 과반 동의를 받아서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특례를 적용해서 착공신고했으면 착공신고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17번 문제 협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 등은 과반동의가 아니고요. 전원 합의로 시작하는 거죠. 민법의 계약에다가 공법의 도장이 얹어지는 거니까 전원 합의로 시작합니다.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제 그 다음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요. 결합건축 용적률 팔아먹는 거죠. 연면적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 다음 결합건축 가능 대상 지역에서 저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해서 통합 적용한다. 이를 결합건축이라 한다고 돼 있죠. 다음 쪽에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다음에 또 19번 문제는 책 175쪽이요. 그러니까 175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국토부에 그러니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분쟁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말이 이러저러한 건축과 관련된 다툼이 생겼습니다. 답사원 한 명이 상담 신청 한다고요. 뭐라고 하고요? 조정 신청 넣어서 한 명이 상담 신청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60일 안에 안을 내줬습니다. 그에 대해서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대답하고 양쪽 다 사인을 하면 그러면 합의로 본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고만 싸우자. 딸을 튀어 따르자. 맡길 튀어 맡기자. 그러니까 재정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합의로 시작한 거죠. 120일 안에 재정을 완료하고 60일 안에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자동방으로 합의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날짜, 숫자가 어떻게 되고요? 60일, 15일. 오른쪽엔 숫자가 120일, 60일이죠. 양괄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부에 둔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 옆에 그리면 관계자끼리, 주민끼리, 그 다음에 기술자끼리 그 셋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조정, 재정을 한다. 양괄호 2번은 위표에서 다 말씀드렸고 다음 쪽 와서 양괄호 3번 그러니까 비용부담. 동그라미 1번 진일끼리 쌈 A, B 진일끼리 쌈 붙은 거죠. 우리 세금으로 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둘째 줄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서로 토닥거리면 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한다. 동그라미 2번 문제 나중에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게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19번 문제 그러니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틀린 것은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요. 당사자가 조정한 수락하고 조정서의 김명날인 안때에는 당사자 간의 재판상의 화해 XX요. 그냥 합의로 본다는 거죠. 재판상의 화해는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그만 싸우자 그러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고 재판상의 화해는 판사의 판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판사가 내가 최종 A, B 싸움에 대해서요. 내가 최종적으로 도장 찍을 건데 판결을 내릴 건데 판결을 내려서 판결로 갈까요? 끝낼까요? 거기서 아이고 그러면 그 내용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서 화해를 한 거니까 판사가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과 같은 무게를 갖는 게 화해입니다. 화해를 더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에서 이겨서 판사가 다시 엎어야만 이기지는 거죠. 판사의 판결이라고요. 이건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합의라고요. 합의니까 뭐예요? 합의해줬다가 기분 나쁘면 두 덩어리 던져주면 되죠. 돈 가져가. 난 싫어. 그게 합의는 엎을 수 있는 거죠. 합의는 지들끼리 엎을 수 있지만 이거는 화해는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합의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은 얘기들이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20번 문제 와서요. 20번에 틀린 것은 5번. 아까 며칠이었어요? 60일, 15일, 120일, 60일이었죠. 60일, 15일, 120일, 60일.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 받으면 30일, X, 60일 이내. 재정신청 받으면 120일 이내 절차를 마쳐야 된다.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요약집 219쪽이요. 그러니까 219쪽 굵은 2번이고요. 먼저 앞쪽 내용도 두 번 나왔으니까 218쪽에 그러니까 굵은 1번 위반구 주문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다섯째 줄 끝에 네 글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218쪽 굵은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다섯째 줄 끝에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법에 위반되면 기업권 허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은번 공사중지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디귿번 철거 명령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이요. 굵은 2번 행정대집행 그 아래 그림 국민 누구라도 법 지켜야 되죠. 219쪽 그리며 그러니까 법 준수해야 됩니다. 그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러니까 대집행 그러니까 또 하는 이행강제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넷째 줄 그러니까 개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건물 무너지고 사람 다치게 생겼는데 종이딱지 날리고 그럴 시간 아니죠. 가서 대집행 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굵은 3번 이행강지금 양과로 1번 뭐 그 표현 거의 다 되는 거고요. 뭐 절차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둘째 줄 중요한 4가지 위반, 허가 위반, 신고 위반, 검표 위반, 용적률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면적 곱하기 50% 이하, 기타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면적 곱하기 10% 이하를 1년에 2회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영유 목적 상습 위반이면 1.5배. 그러니까 뭐 축사, 돼지 키우다가 좀 위반했다고요. 그러면 5분의 1을 깎아준다. 0.8배 이하. 사람 사는 지금 한 건 봐주자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위금액의 2분의 1. 또 부과 횟수도 총 5회까지만 때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이행강지금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 이행강지금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뭐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행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뭐 맞다고 치고요. 뭐 거의 맞는 수준이죠. 뭐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거 빠졌다고 틀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행령 받은 자가 시행령을 이행하더라도 사성급고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당연한 얘기죠. 때린 건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똥이가요. 그러니까 사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개똥이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여기에서 신호등을 위반했어요. 여기가 신호등, 그러니까 1번 사거리에서 신호등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통경찰이 앞에 있는 경찰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경찰이 지금 2번 사거리 앞에서 개똥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똥이가 와서요. 여기에서 빨간불 앞에 섰습니다. 교통경찰이 가서 위반했죠. 그러니까 개똥이가 나는 여기는 지키고 있잖아요. 저거 위반했으니까 범칙금 스티커 뗄랍니다. 나는 여기 지키고 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위반인 거고요. 이 돈은 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한다. 동그라미 3번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문서로 부과해야 되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종이딱지 2장이죠. 사전, 계고장, 그다음에 고지서, 다 문서 2가지 다 문서로 들어와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5번 위 사의 경우 총 부과 횟수는 3회 X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5번까지만 부과한다. 그러니까 22번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법원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한다고요. 그래서 22번에 동그라미 1번 사전 계고도 문서로요. 21번에 동그라미 3번 고지서도 문서로요. 다 문서로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22번에 동그라미 2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절차는 국공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3번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과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 법원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여 벌금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X요. 7번요. 개똥이가요. 신호 위반하면서 그리고 넘어가면서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하고 여기서 섰어요. 그런데 개똥이가 여기 와서요. 나 여기 신호 지키고 있잖아요. 돼요? 안 되죠. 신호 위반 스티커가 별도로 사람 다치게 한 거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라고요. 이벌은 이벌이고 저벌은 저벌인 거고요. 또 벌금은 과거 잘못에 대한 처벌이고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없애기 위한 관청의 적극적인 개입인 거죠. 4번 틀렸고, 5번 시행령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틀린 거 4번. 23번 부동산 공법에 이행강제금 있는 것은 답은 3번이죠. 건축법과 농지법에 있습니다. 농지법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시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건축법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그 다음 주택법으로 이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